경제산업국장님의 총괄 보고를 간단히 받고 해당 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주룡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5년도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제 분야입니다. 부안군 민생안전지원금 143억 원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52억 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린수소 생산기지 준공과 재생에너지 기반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자립형 에너지 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형 일자리 센터 운영으로 지역 밀착형 고용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투자 보조금 대상 확대 및 지원부율 상향을 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청년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청년 친화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농업, 농촌 분야입니다.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공모 선정 등 식량 생산 기반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농작물 재보험, 농가 부담물 경감으로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노동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ICT 스마트팜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액션그룹 발굴 및 지역 활동가 육성, 부안 스마트 APC 지원 사업 공모 선정,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 등 부안 푸드플랜에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 선정, 농촌 협약 사업 등 부안군 농촌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셋째, 축산 수산 분야입니다. 축산물의 안전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축사 환경 개선 및 품질 개량을 통한 축산물 공동 브랜드 참풍 부안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물 명품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조사료 생육기 맞춤 지원을 통한 고품질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어구, 어선장비 지원, 수산직불금 지급, 어구어법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등을 통해 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였고 클린 국가어항 조성과 격포항 확장 개발, 궁항 마리나 민자 유치와 국제 크루즈선 유치로 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해양 관광 레저 도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였습니다. 넷째, 환경 도시 분야입니다. 변산 마실길 샤스타 데이지 상사와 야성화 단지의 높은 호응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입어 야성화 단지를 신규 확대 조성하여 생태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먼지 감축 사업, 악취 민원 제로화 추진으로 깨끗한 정주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 산업용지 전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협약 체결, 햇들 웰리스타운 조성사업 실시 설계 용역 착수 등 새만금과 부안 내부 개발의 그린 혁신 동력을 확보하였고 복합 커뮤니티센터 민관학 MOU 체결, 향교지구 집수리 및 빈지 정비 사업 추진 등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주거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설 안전 분야입니다. 청호수 간척지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공모 선정과 서해안 철도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공영 주차장 조성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기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고 안전항공훈련, 방사능 방제, 주민보호훈련 등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책기관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였고
소하천, 재해복귀 정비 등 신속한 재해복구 기반을 강화하여 24시간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 안전망을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숙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김성원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유현철 에너지팀 주무관입니다. 신정아 일자리 창출팀장입니다. 김희길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서귀자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5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드립니다. 이쪽부터 4쪽 추진 성과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34건 중 신규 핵심 위주로 14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줄포 상설시정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줄포 상설시장 외벽 보수 공사로 8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지주역 및 벽면 설치 간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올해 마실상권 투어 관광상품 운영을 통해 3,068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상권 체질화 개선 101개사, 이색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6일에는 와그라글 시장 과여제와 내일 있을 팥죽 나눔 행사와 12월에는 설승호 축제를 개최하여 마실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5쪽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민생안정지원금은 의장님과 의원님들 덕분에 99%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17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마스터 플랜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어 11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고 수소 배관망 구축을 선두로 통합안전관리센터 구축, 공공연료전지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부안용 수소산업 플랫폼 확장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 이송, 활용 등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부안용 수소산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정에너지 수소를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부안이 그린 수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섬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6,100만 원으로 유도면 식도마을에 LPG 소형 저장 탱크와 가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탱크 부지가 확정되어 실시 설계하였고 내년 9월 LPG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게 추진되도록 유도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비 보조금 등 2월 사업비를 포함한 올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청 삼거리 휴전교차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지역개발 계획 변경과 잔여 국유지 매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군민의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제 확대 지원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21억 8,400만 원으로 부안읍 7개, 행안면 2개 마을에 도시가스를 연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이었던 부안읍 모산마을은 배관 가스 공급 압력이 부족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피하여 사업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지속가능한 부안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400만 원으로 7개의 부안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1,551명에게 일자리 재정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 11월에 전북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8,900만 원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역특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공동체 육성,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경제 창업 동아리를 육성하였으며 26년도 사회적 경제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3쪽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투자 유치입니다. 24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지원과 25년도에는 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업종 코드 추가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중식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폐수처리시설 운영업체를 새로 선정하여 6월 말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2농공폐수처리장 기술진단을 완료하였고 15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인도 보수, 배수로 준설, 예초 작업 등 주요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효율적인 폐수 처리장 및 쾌적한 농공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부안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높은 건축비와 장기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 선정까지 완료하였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6년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9쪽 청년정책 참여 확대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권리 실현을 위한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있고 청년정책협의체와의 정기 소통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 중 추진 중인 사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김영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농공단지 분양률 재고 대책 마련입니다. 24년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지원금과 25년도에는 투자 보조금 비율을 상향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업종 추가 코드를 통해 다양한 제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시장 5일장 운영 방안입니다. 대규모 5일장 답사하고 우수시장 현장 견학, 우수시장 박람회 등을 참가하여 다양한 견학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추후 5일장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 분석 및 확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정연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드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부안 제3농공단지 다각적 투자 유치에 대해서 업무보고 33조. 지금 이게 분양 현황이 지금 36필지에서 지금 미분양된 게 지금 24필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횟수로 지금 5년째 되는가요? 네, 그렇죠. 예.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입주기업 분양가 지원금 최대 한도도 30%에서 지금 70%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고 또 투자 보조금 대상도 3%에서 10%까지 지원을 해주신다고 금방 또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대책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경기가 없고 뭐 투자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치부하기에는 손을 놓고 있기는 너무나 아니란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제3농공단지가 분양을 시작한 지가 5년이 넘었어도 이렇게 좀 미진한 것은 뭐 사실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제조업 유치를 위해서 업종 추가 코드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가게 되면 내년 초에는 그 새로운 업종도 추가해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그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너무나 저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인데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분양률 22%라는 것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갭이 커서 이런 방향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에는 집을 판다거나 어떤 물건을 상품을 놓고 팔 때라든가 뭐를 손님을 유치할 때는 단장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가꾸고 모든 것을 다듬어서 여건을 좋게 해줘야만이 사고 싶은 그 욕망도 생기는 거고 와서 눈요기도 할 수 있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앞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너무나 거기가 어떤 그 분양을 좀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제 관리가 좀 잘 돼 있지 않고 풀로 우거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앞전에도 제초 작업을 2만 제곱미터 했나요? 네. 네. 그때 제초 작업을 했는데 가 보니까 그 2만 제곱미터를 해봐야 몇 조각도 안 되더만요. 그게 그러니까 워낙 뭐 비용 투자가 많이 된다고 이거를 엄두를 못 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쉽게 말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데에도 일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뭐든지 뭐 차려놓고 오라오라가 아니라 갖고 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해도 딱 그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뭐도 좀 하고 혜택도 이번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상향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파격적으로 상향을 시켰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더 주변 정리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수시로 지금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주변 정리 도로나 그 인도에 있는 가로수도 정비를 좀 나름 하고 있고 그러긴 하는데 이제 부지가 이제 미분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잘 표시가 안 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분양 전광판 광고는 시작을 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요? 뭐 자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전광판이 서울역 그 스크린에 그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광고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우리가 핵심으로 어떻게 유치팀을 꾸리든가 이게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 특별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말로만 유치 뭐 혜택 준다. 그 사람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맨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런 정신이 없이는 저는 이 농공단지 이거 분양 언제까지 할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러리맨이 되다시피 우리 직원분들의 어떤 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그 농공단지가 현안이 많다 보니까 좀 못 챙긴 건 사실인데요.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5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너무나 계속 그 분양되는 상황을 보니까 뭐 2024년도에도 한 건, 2025년도 그 한 건을 보기 위해서 1년이라는 긴 세월이 좀 소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홍보라든가 좀 맨발로 뛸 수 있는 셀러리맨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김드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항군 관내 시장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77쪽을 보시면 포항군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제5조와 제11조를 보면 시장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 권한은 군수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은 부안읍에서 관리하고 줄포시장은 줄포면에서 관리하고 조례상 군 관리임에도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저희 부서에서 군에서 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사업비도 투자를 하고 도의 공모 사업도 저희가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읍면에서 협조해 주시는 건 이제 시장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읍면에다 지금 미루는 건 아니요? 뭐 꼭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읍민과 면민의 밀접적인 관계는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상시적으로 해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민원도 지연되고 현장 어려움도 있고 또 읍면 인력 부안이나 행정 지원 계획은 과장님은 생각은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인력이 없다고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 부서도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을 요구를 하고는 있으나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관계로 저희도 읍면까지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 2항에 따르면 사용료를 월 1회 부과할 수도 있고 분기별로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월별 부과 징수로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기별 부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월 하지 말고 분기별로 조례도 할 수 있으니까 분기별로 징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라도 좀 읍면에다가 시달하면 다달이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분기별로 좀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지시 좀 해주셔요. 네, 군에서 못 할 검토하겠습니다. 바에는 읍면에다 그렇게 분기별로라도 허락해야지. 조례상 규정과 실제 운영 체계간 불일치를 조속히 정비하고 읍면 업무 부담 완화 및 효율적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시도 고생하셨습니다. 저 행감자료 그 1168쪽 보면 청년 행복업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행복업 창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청년 행복업 프로젝트는 우리가 청년들한테 지역 청년들이 외부에 유출이 안 되고 아니면 또는 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일정 기업 공모를 통해서 일정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거기에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창업 지원금을
드리기도 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3년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죠. 네, 한편에-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2개소를 창업을 시키고 1, 2년 차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3년 차는 신규 채용 인력을 이게 인건비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창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3년 차에 이 사람들이 그 인력 채용을 안 해가지고 인건비를 우리가 반납한 사례가 있죠. 포기하는 사례가. 네, 2건 예, 두건 있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네, 이분들이 뭐 창업해가지고 인력을 쓸 만큼 그렇게 업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인력 필요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크게 하지 않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뭐 인력을 두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청년 창업을 통해서 3년 지속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청년들 유입하려고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그 청년 창업을 한다 해가지고 1년에 2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3년 해보니까 안 되는데 이런 청년 창업보다는 어떤 다른 데는 획기적인 청년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제 그래서 청년 창업 위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청년들이 또 이렇게 청년이 또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은 좀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이제 기업에서나 청년을 고용을 하는 걸 선호를 해서 이런 청년들이 창업하는 것에는 그냥 청년들의 창업 비용, 뭐 임대료나 재료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신중년이나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기업들 쪽으로 해서 다른 분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날 한번 청년을 하나 만나봤는데 부안 청년이에요. 근데 부안에서 할매 순대라고 푸드트럭을 하더라고요. 근데 부안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사장을 다니면서도 하고 부안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거리가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른 푸드트럭을 어떻게 구입했냐 했더니 라보에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청년 창업 외에 그렇게 푸드트럭 사업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 지원을 하더라도 어디 집중적으로 해서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청년 창업 거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 축제나 이런 붉은 노을 축제 때 그런 활용해서 푸드트럭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아니 편입니다. 그게 축제 때는 거기가 터지만 네. 시장의 일정 장소에다가 청년 푸드트럭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일정에 거기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외제 청년들도 와서 구경도 하고 먹고 가고 할 수 있는 관광 자원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푸드트럭이라 해서 일종의 뭐 어떤 부안의 팥죽이 유명하잖아요. 부안 팥죽도 푸드트럭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부안의 음식 같은 바지락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특화 음식을 그런데 푸드트럭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거리를 일정 거리를 만들어서 청년 창업거리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볼거리 되고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어느 하나 일정의 이런 청년 지원 프로젝트 사업도 이게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네, 내년 예산 이제 수반이 되는 대로 한번 검토해. 그건 하려면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네. 장소 상권이 어느 정도 되는 데다 해줘야지. 상권도 되지도 않는 데다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일단은 상권이 될 수 있는 거리가 어딘가에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그 청년들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상설시장 우리가 우일장 있죠. 네. 우일장 한번 활성화를 해보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상인들하고도 이제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우일장 의견 수립을 했다고 그러는데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좀 찬반이 있긴 한데 그렇게 지켜보겠다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일장 하려면 장소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 장소는 지금 어디다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 라인부터 이게 안쪽도 있고 그다음 외곽도 있고 해서 거기를 2개를 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안에 시장 상설시장 있죠. 네. 우리가 어디 축제던 자리
설국은 축제하는 자리 거기도 5일장만큼은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않고 그 장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번 그리고 이제 옛날에 구시장 아니 시장 골목 그러냐 통행을 차는 그 장날만큼은 통행을 대야장 같이 네. 대야장도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 네. 대야장 같이 그 장날만큼은 차량 통행을 않고 도로에다가 전체 시장에도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줘 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저번에도 언론에 그게 한번 부안군의 시장 그 장이 없어졌다고 그런 내용도 한번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시장 활성화 같은 것도 하고 예산의 시장에 가보면 그 어떤 그 특정인의 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거리도 만들어지고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천마을 전체 쳐가지고 주위에다가 전부 다 그 어떤 코너를 다 만들어서 장날만큼은 활성화돼가지고 그런 것도 오는데 그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시장에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벤치마킹도 하셨다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시장이 꼭 그 어느 장소를 딱 만들어 줘야 거기다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대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활성화된 장이고 성공 사례가 성공한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안이라고 그래서 못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가지고 5일장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17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니까 그 지원 건수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지원 금액이 25년도에는 좀 3억 9,800으로 좀 떨어졌어요. 책자 보고 계시죠? 네. 예. 그 뭐 분석한 내용은 있나요? 떨어진 분석한 내용은? 그 올해 3억 9,800으로 떨어진 거는 아하. 작년도 매출 자료가 넘어와서 이제 7월부터 작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경기가 좀 안 좋은 그런 탓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몇 개월 또 남았으니까 그 함께 추가 부분도 있겠네요, 또.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얼추 한 4억 한 3천 정도 전년 기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지금 50만 원 그 2022년도에는 50만 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만 원으로 우리 부안은 특별하게 또 더 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건수를 보니까 484건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할 때는 점점 또 줄어요. 또 이제 그런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최대 100만 원까지 주는 건수가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22년도 이제 하반기에 공약 사업이 되면서 그 23년도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줬고요. 그 전에는 50만 원까지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시금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뭐 그럴 계획은 없죠. 지금 내년 예산 요구는 100만 원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매출액 대비 0.5%로 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북도 매칭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타 시군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하고 다른 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주는 데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플러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적극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원폭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할 생각은 있나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본 예산 지금 요청을 한 것도 보면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전년도에 비해 계속 좀씩 모든 사업이 다 좀씩 지금 다운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이제 교부세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해보겠고요.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최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원래는 현금 지급을 했었는데 도비 매칭을 하는 30만 원까지는 현금 매칭을 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100만 원까지는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충전을 해줘서 그래도 저희는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노력 많이 해서 이런 결과는 좋은 결과예요. 근데 더욱더 도에서 뭔가 조금 우리 골목 상권을 위해서 그리고 시장 경기를 위해서는 도에서도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도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속 노력해도 도에서 매칭을 적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서 프로스를 좀 올려줘라 라고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바로 뒷장입니다. 1176페이지를 보면 그 연도별 그 수소 충전소 운영비 내역을 지금 살펴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면서 관내 수소 충전소가 2개잖아요. 행안하고 곰소가 2곳이 있어요. 지출 내용을 보니까 그 사업비가 행안은 5억 1,900만 원, 곰소는 2억 8,800이에요. 행안 같은 경우는 판매 금액이 그래도 25년 기준 7억 9천 정도 되고 한 8천 정도 돼요. 그리고 곰소 같은 경우는 보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곰소는 적자거든요.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이 있어요? 계속 적자는 뭐 행안도 적자고요. 그 곰소도 적자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저희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수소에 대한 수소 값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일정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매년 받고 한 1억 8천 정도 계속 매년 받고는 있는데 그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제 주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 부처의 의견이도 있고 저희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여서 저희가 이번에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면서 좀 더 지원을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곰소 충전소가 시기상조로 너무 빨리 세워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빨리 있었어야 돼요? 에너지 차원에서는 예, 에너지 차원에서는 있어야 됐다. 그것도 뭐 맞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면 뭐 계속해서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률은 적고 그러다 보면 적자폭이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대책 마련 또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렇게 저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행감자료 요청을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관심도 많아요. 지역경제에. 그리고 제가
분정질문 페이지 1179페이지 분정질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요했던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관련해서 국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공공 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공공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뭐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긴 하는데요. 아무리 만들어도 이게 주민들 간의 그 의견을 통일하기란 참 어려운 면이 좀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이 건만 이게 이 송전선로 건만 아니더라도 서로의 분쟁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 조례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뭔가 정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될 의무가 행정에서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다른데 남은 뭐 임실, 완주, 진안, 군산, 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임실, 익산 다 있어요. 공공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례가 이 부분도 다 있는데 뭐 지역경제과에서 만든다는 것은 뭐 만들 수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 특히 자치행정에서 만들어서 서로 이 공공 갈등 해소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협업을 해서 한번 건의해 가지고 조속히 만들 계획은 있나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 자료 45쪽에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아시죠? 도로가 240 동중리 240-6도로 아시죠? 모르세요? 도로요? 예. 도로가 아니죠. 도로로 돼 있는데 네. 관사 앞도로 네. 예, 뭐 내부, 도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도로가 아닐 수도 있고 군유지 땅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거기가. 근데 예전에는 다 도로로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자연에너지 테마 공원을 만들면서 거기를 이제 봉쇄를 했잖아요, 막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를 또 아스팔트로 해놨어요.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로 쓰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은 에너지 테마파크를 거기 이용하는 사람한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아스팔트를 다 해서 포장을 해놨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거기도 전체 에너지 테마파크 이제 부지이긴 한데요. 이제 거기까지 다 공사를 조성해서 하기에는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거기를 이제 우선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좀 도로는 아니지만 내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해놔서 거기에 이제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사업비 그다음에 깔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스콘 포장하면 사업비 들잖아요.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해서 막아놓고 있겠다는 생각이신지 아니면 도로로 그 변경할 계획은 없어요? 도로로 변경할 계획은? 그게 도로가 아니어서요. 그러려면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하게 되면 거길 지적 측량해가지고 거기를 또 도로로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행정 절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부터 도로는 아니지만 그냥 내부 도로로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공사가 끝나고 용조물 이제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에 도로로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게 되면 그런 저희가 책임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 뭐 책임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제 일단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 근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도로가 형성이 돼 있는데 왜 저걸 막아놨느냐 오해 소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로로 편입을 시키든지 아니면 거기를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볼까 한번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네.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좀 도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볼라드도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행사하려고 에너지 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에너지에 관한 소중한 부분을 홍보하고 전시해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공원인데 아무쪼록 그 도로도 한번 좀 곰곰이 해서 편입을 차라리 도로로 차라리 띄어서 편입을 시켜서 도로로 이용하게 그리고 군에서 책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특화형 청년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행감 자료 100 1166쪽 찾으셨어요? 네. 네. 내가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행감차를 내줄 때 저기를 김땡 이땡 이렇게 내줘요. 저희한테 행감자를 내줄 때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행감자를 내주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김땡 뭔땡 갖고 주시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시 수정해서 주시고요. 네, 관내 9개 사업장에 12명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5년 10월 21일 기준인데 이 조건이 원래 부안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한테 인건비를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후에 정기적으로 채용한 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채용하는 그 청년에게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하고 청년한테 이제 지원금을 주는 거라서요. 추가로 더 몇 명을 했다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아니 그걸 해봐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사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내가 내 돈 인건비 안 들이고 인력 쓰고 또 2년 지나서 또 다른 사람 채용해서 내 그 인건비 안 들여서 고용하고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응? 이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이제 계속 더 그 청년을 고용하고 싶어도 이제 근무 여건이나 여러 가지 교통편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자동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새로 또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대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니죠. 끊어짐이 좀 기업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2년 채용하고 2년간 그 지원 받아서 인력 인건비 그 해결하고 또 다른 제기를 채용해서 쓰고 뭐 그런 게 기업체마다 그 계속 기간 없이 2년씩 채용을 하면 지원을 해주나요? A라는 기업이 2년간 채용해서 끝났어요. 그럼 또 B라는 사람을 채용해서 썼어요. 아니 과장님 잘 그건 모르시면 팀장님이 지원해 아니, 주시고. 그건 아니고요. 네. 2년간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네. 3년째 또 계속 이어서 인센티브 주는 채용을 하고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그 뒤에는요. 그 뒤에 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채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사업으로 이 행안부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줘야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채용을 한다는 그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대상 요건이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부안군 관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저희가 이제 채용한 날로부터 우리가 2년간 인건비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3년째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 이렇게 1,000만 원 인센티브 주고. 주고 그런데 3년째부터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우리 이제 업체에서는 더 채용을 하고 싶으나 이렇게 청년들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좀 많이 다시 사퇴 있어요. 안 하면 채용해 줘요? 네, 주로 채용을 합니다. 그게 몇 기업체 몇 명이냐고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파악해서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이게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 부안의 청년들이 도리면 고용의 안정성을 기해서 그런 기업체에 갈 수 있도록 또 기업 입장에서는 2년간 인턴으로 채용해 봐서 이게 우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인건비를 받아서 2년간 채용을 해서 또 1년간 더 해보고자 한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의 인센티브 줘가지고 1년간 연장해서 저희들이 국도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쓰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과장님. 네, 쓰고 자르지는 않고요. 이렇게 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건비를 안 주는데 안 자르겠어요. 자르지. 우리 수소도시 과장님, 수소도시 지금 진척이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고 2024년 8월에 MP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그 MP에 의해서 지금 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됐나요? 그 MP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설계 용역이 준공됐어요? 완료됐어요? 실시 설계는 아니고 이제 그 MP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실시 설계 25년도에 시설계 준공했다겠는데? 그게 기본 계획이 실시 설계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했다? 네, 그러니까 시설계는 했구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물 한번 자료 한번 주시고요. 네, 이게 수준에 기반하고 같이 동반되는 건가요? 수전에 기반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협약기관이 MOU 체결한 게 다 똑같아서 이제 전라북도 부안군 전북 테크노파크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이렇게 해서 네, 그게 이제 그 사업체들이 좀 비슷하게 이제 중복이 돼 있을 뿐이지 별개입니다. 거기에 지금 수 연료전지 공급 포함해서 이 라인을 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수도 맞습니다. 배관 라인을 어디까지 깔아지는 거예요? 그 내부에 0. R&D만? 그 내부에 0.9km 정도 깔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R&D 업체들만 깔려지는 거예요? 수도를 이용한? 기숙사 재생에너지 단지 내에 있는 기숙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월포마을 덕류당 쪽에 깔 계획입니다. 월포마을? 그게 한 0.9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결국 그 범위 그 섹터 안에만 있네 신재생에너지 네. 이게 야, 원래는 클러스터 안에만? 예, 원래는 글로벌 리더 센터까지 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좀 너무 길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냥 내부에만 우선 0.9km 깔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리더 센터는 아직 뭐 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결정이 안 난 그래서, 상태인데 네. 거기까지는 뭐 범주에 넣는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결국 이게 그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소유 땅을 지금 분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두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안군에서는 그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400억이에요? 800억이에요? 네, 400억. 400억. 네. 400억 중에서 우리가 지금 195억을 출연한 거잖아요. 아니 이제 지방비로 해서 200억인데요. 이제 도청에 이제 30% 이제 타 광역이랑 마찬가지로 한 60억 정도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안 준다고 한다면서요. 지금 올 25년도 추경에 도비 5억 받아서 이제 지금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도비는 지금 15억 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한다면 지금 그 국비 200억 이외에 지금 도열북도에서는 전혀 주지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이번에 지금 5억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내년 거 15억도 넣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195억을 내야 돼요. 그잖아요. 이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해서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땅값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분양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의 에너지를 연료전지를 공급해 주는데 오롯이 이 알짜배기는 전라북도에서 다 먹어가면서 출연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국 이걸 크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수도시 조성해서 우리 부안군에 좋아지는 게 뭐 있습니까? 195억 투자해서 우리 부안군민에게 좋아지는 게 뭐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안에 이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도시를 조성한다고 한다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땅의 이득만 있는 거예요. 분양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게 지금 연차별 사업에서 2027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네. 지원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전라북도고 따져서 우리 부안군이 호구짓은 안 해야죠. 누누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아무런 변화 없이 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지역 특화성 관련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 현황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업장 정규직 채용 현황 수도도시 조성 사업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